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국 FMC 7월달 FMC가 종료가 되는데요. 굉장히 시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장 이슈적인 부분은 파월 의장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긴축이 연내로 좀 종료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빠르게 좀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확 퍼졌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초강세 그리고 오늘 아시아 전반의 어떤 강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약세장 속에서 어떤 랠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분명한 어떤 주도 업종이 이제 부상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오늘 2차 전지라고 시장은 확실히 좀 점 찍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셀트론이 3, 4합병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진다면 성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분석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8%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 의미 있는 건 거래대금입니다. 9조 원이에요. 상승하면서 9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이건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뭐 강세장으로 간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이 어떤 상승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어떤 형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2435포인트, 상승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3% 강세. 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는 거 798포인트, 거래대금은 5.8조.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움직였고 또 상승 종목 수 측면에서 뭐 코스닥도 상승 종목 수가 많긴 했습니다. 코스피 현상의 외국인들은 4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이 또 그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터졌죠. 그리고 기관이 570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 순매도했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잠시만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기조에서 갑자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빨간색이죠. 장 초반에는 선물 순매수를 강하게 가졌는데 좀 차익실현 했는지 매도로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뭐 이런 흐름이었고 그 수급 업종별 수급 보면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3,700억입니다. 이게 이제 LG엔솔 쪽에서 이제 50만 주가 붙어주면서 이제 나온 어떤 흐름이고요.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상위 거래 대금으로 볼게요. LG엔솔에서 2,100억이 이제 나왔죠.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 500억, 그리고 삼성 SDI 370억, SK하이닉스가 350억,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350억, LG화학도 오늘 이제 2차전지 모멘텀이죠. 340억.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250억 붙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 전기전자 섹터의 기업들이 외국인의 수급을 좀 이끄는 형태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대부분의 외국인 순매수로 IT가 잡혔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수급은 오늘 큰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의미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늘 해외 시장은 일본 증시가 소폭 상승, 홍콩, 대만은 소폭 하락. 한국 증시가 그래도 그나마 강했네요. 상해 증시도 이제 소폭 상승 정도. 미국장 강세에 비해서 아시아장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좋다고 했는데, 미국 경제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죠. 다른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좋진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뭐 강세, 초강세로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흘러갔고, 코스피 지수 오늘 갭상승 통해서 오늘 음봉으로 이제 마감하긴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갭 상승을 해가지고 갭 상승을 유지했다는 거죠. 5일선 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흐름 속에서 유의미했다. 앞에 이제 지금 60일선 저항이 좀 있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계속 저항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한 번도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돌파 살짝 했다가 이제 다시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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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받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2500선이 저항 라인이라는 거죠. 이걸 뚫지 못한다면 다시 또 이제 약간 박스권 회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상 높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저항 라인 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돌파했다가 하더라도 이걸 뭐 약간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좀 박스권 회귀의 가능성이 높은 여전한 또 약세장 국면이다. 이렇게 좀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강한 어떤 기조의 섹터가 오늘 분명하게 좀 나왔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이따 짚어보겠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서프라이즈 했죠. 20% 상승 보여줬고요. 또 CS 윈드도 이제 10% 상승.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쪽 중장기 평선 하루에 그냥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이제 순매수를 했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60만 주 금액으로 따져보면 250억 그리고 기관도 470억대를 순매수하면서 중장기평을 뚫어내고 물량을 흡수했거든요. 예. 이 개인 요거는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파는 물량들이고 기관 외국인들은 그거 받아내면서 추세를 형성하고자 하는 힘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이제 고개를 틀었다. 삼성 S다이도 마찬가지로 딱 고개를 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요. 또 이제 LG엔솔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개인의 물량들, 뭐 기관의 또 물량들까지 다 외국인이 받아내면서 끌어올렸다는 거. 여기 보시면 121선 저항을 받긴 했지만 요것도 한번 틀어야 하면서 물량을 흡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뚫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가 시장을 압도하고 또 베어마켓 랠리를 주도하는 업종으로 확실하게 이제 보여줬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 같은 게 중장기 평선을 뚫어냈죠. 결국 이제 삼성 바이오도 고개를 들고 이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외국인 기관이 또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 또 셀트론 그룹 요게 이제 아마 주도하는 흐름이 하반기에 좀 이제 이어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급진적으로 바뀐 그런 날 속에서 수급은 어디로 가는가가 이제 그 방향을 말해주는데 보통 그게 지금 신재생, 2차전지 또 헬스케어 섹터는 삼성바이오 셀트론 그룹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활용해서 하반기 전략과 내년도 또 상반기까지 이어가는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뭐 뻔하죠. 오늘 LG화학이 1등이네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2등, 삼성 S다, 포스코이멀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쪽이 뭐 꽉 쥐고 있네요. CS윈드 이런 것들, 현대모비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이 태양광이죠. 와 이거 엄청나게 튀네 요즘. 어쨌든 태양광 이쪽으로도 지금 SKC 뭐 2차전지 흐름이고 또 전력 쪽에 또 LS 일렉트로닉 이 회사도 이렇게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 2차전지 뭐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이런 중심으로 이제 강세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1.4% 상승 100억대. 삼강 MAT도 오늘 86억 정도 수급 붙으면서 해상풍력 관련주죠. 6.7%. 그리고 첨보, 대주전자 이쪽으로도 30억씩 붙으면서 CS 베어링 뭐 오늘 풍력 쪽도 굉장히 좋네요. 동국 SNC 그리고 나노신소재 2차전지 이제 그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미용이라든지 케어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과 또 이제 어떤 주도 업종의 어떤 흐름들은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좀 빠져 있네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조금 빠져 있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확실하게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흐름을 빠르게 이제 캐치해가지고 편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약세 국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국면은 조금 이제 활용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인 어떤 지금 수급이 몰리는 그런 쪽이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 소식은요, 2차 전지 호재부터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 FMC 회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예상했던 75bp 정도의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중요했죠. 앞으로 예상하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또 이제 침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호키시하지 않은, 또 이제 그 긴축 강도 자체를 너무 이제 매파적이지 않은,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어떤 성향으로 바뀌었다, 그런 기조로 좀 변화됐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종료가 올해 연말까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인하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준비할 사안은 약세장 속에서의 이제 강세 패턴 흐름, 이제 결국 이제 베어마켓 랠리인데요. 어쨌든 이제 랠리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부족한 수급, 약해진 수급 상태에서 이제 특정 섹터군으로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결국은 어떤 섹터가 주도권을 쥐면서 이제 치고 달릴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아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또 성장성을 보여주는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제 공급 계약, 수주 소식들, 이런 것들은 결국 돈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주도 업종이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당위성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냈던 수주 소식은 굉장히 중요했다 보여집니다. 미국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 1위 회사죠. GM과 이제 전기차용 양극재 13조 7천억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GM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이제 합작사를 설립했죠. RTM 셀즈라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는 거죠.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죠.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 케미칼의 이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심리까지 이제 급진적으로 환기시키면서 결국은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어떤 이제 상승을 오늘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GM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표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는 거고요. 25년까지 GM은 북미에서 연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양사는 북미 합작사를 중심으로 중간 원료인 전구체 공장 신설, 양극재 공장 증설과 함께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도 체결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극재 관련된 수주도 아마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24년도, 25년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캐파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쇼킹했던 실적 발표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20% 급등했죠. 2분기 매출이 3.3조, 영업이익 2,700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사업에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달성하면서 이제 밸류를 높여주게 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예상을 뛰어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에너지의
이제 그 전환이 급속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초급등했죠. 네.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기업도 한 17% 급등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재생에너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쪽 재생에너지 쪽이 뭐 유가의 급등과 탄소 제로 정책 이런 기조 속에서 탈러시아 이제 정책의 어떤 기조 속에서 급진적으로 지금 성장의 어떤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에 또 이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발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신성장 사업 부분이 계속 BEP를 못 넘어서다가 BEP를 넘어서면서부터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내는 경우를 우리는 계속 봐왔죠. 대표적인 기업이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고, 또 국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흑자 전환, 성장 산업의 흑자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큐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큐셀이죠. 하나솔루션 안에 있는 태양광 100% 자회사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서 고부가가치 주택용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모듈의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은요, 그 아파트보다는 이제 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의 이제 지붕에다가 이 태양광 모듈 깔아가지고 이제 전기를 수급하는 그런 그 집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조금 지급과 장려 정책을 통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이제 별로 할 수 없잖아요. 아파트 위주의 땅이 좁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어떤 하나 큐셀의 이런 방향의 이제 공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은 기후위기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불안정한 공급에 따라서 전력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각국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나서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 그 해당 사업 부문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기로 돌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모아나가야 될 만한 어떤 명분, 이유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쥔 게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기업들이 지금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또 현대차 그룹 같은 전기차 판매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메이커 기업도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하반기 전략 내지는 내년까지 어떤 전략들을 또 약세장 속에서의 어떤 강세 패턴이 나오는 어떤 구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또 주목할 그룹이 있죠.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대로 다시 진입하기 시작했고, 또 본업 자체 퍼포먼스가 또 신제품의 미국의 출시가 이제 연달아서 있는 이제 시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가 바닥이 형성되고, 또 이제 내년으로 나아갈수록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 마쳤기 때문에 3사 합병에 대한 그 발표나 내용이 나올 시점이 이제 분명히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낮은 위치에서 발표가 이루어져야 또 향후 이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제 일정으로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합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발표가 나올 어떤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 뭐 정확히 시점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올라갈수록 합병 성사의 가능성은 다소 좀 확률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아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리고 발표에 대한 시점을 아마 저울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사주 매집을 굉장히 대규모로 했습니다.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합병에 있어서도 사측의 어떤 이제 성사 이제 의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결국 의결권 수를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조만간 아마도 합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기사 내용 보면 셀트론이 총 2,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마치면서 다포 상패에 머물러 있던 그룹 3사 합병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합병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있으면 높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셀트론이 주주들이 요구한 자사주 매입에 화답을 하면서 이제 주주들이 요구한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줬잖아요. 여전히 합병을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5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한 상태고, 이제는 합병을 발표하는 것도 이제 규정적으로 이제 문제 없는 어떤 시점 구간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승인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죠. 그래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승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주들이 소액주주 비중이 높잖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67%, 셀트론 헬스케어는 55%, 셀트론 제약은 45%입니다. 셀트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론 시총도 높은데 이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오면 이거 10%만 들어와도 이게 얼마입니까? 감당 안 되거든요, 회사 측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최대한 반대하는 쪽이 별로 없어야 합병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합병이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회계부정 논란, 주주불만 등 셀트론 3사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사 합병에 성공할 경우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반대 주주가 많으면, 예상보다 많으면 이게 조단이 넘어가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걸 이제 일부 우호 투자자한테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지금보다 뭐 30% 이렇게 40%, 50% 주식이 올라가면 2,500억이 사실 뭐 한 4,000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우호적인 투자한테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주식 매수 이제 해주는 거죠. 반대 주주 거.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좀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어떤 올해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할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셀트론 관계자는 합병 추진과 관련해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뚜렷한 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직 뭐 합병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이제 서정진 전 명예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한다. 그거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흔들렸던 주주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들릴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되려 이제 굳은 확신을 가질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셀트론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가져야만 하는 또 확실한 이유이기도 하죠.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를 셀트론이 이제 그 공급 출시하는 부분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의약품입니다. 휴미라 오리지널 제품을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고농도 제형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농도 제형에 있어서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개발을 했고 또 그걸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셀트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은 그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대체 가능 약으로 이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오리지널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임의로 이제 교체 조제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규정인데 이게 굉장히 매출을 빠르게 올리는데 유리한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식품의약품 FDA로부터 대체 가능 바이오 시밀러로 지정받게 되면 약을 조제하는 약사는 임의로 오리지널 약을 해당 바이오 시밀러로 교체해서 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약사로선 매출 신장 면에서 훨씬 유리한 제도가 되고요. 바이오 시밀러는 보통 오리지널 약과의 성분이 같지만 10에서 37%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유독 큰 미국에서 환자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죠. 교체 처방이 가능하다고 증명된 상황에서 더욱 값싼 약을 마다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만큼 FDA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이오시밀러 허가 요건 외에도 교체 처방 관련 추가 임상 데이터 등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데이터로 증명을 해대면 가능하다는 거. 일단은 내년 7월 1일 이 유플라이마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고요. 출시 가능한 시기가 두 번째로 빠른 그룹인데 고농도 제형으로는 가장 빠르다는 거. 지금 고농도 제형이 보시면 미국 매출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나오고요. 20조가. 그리고 고농도 제품이 전 세계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농도 시장을 점유해야 이 시장을 먹는 건데, 야, 이거 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엄청난, 야, 이게 한 절반씩만 먹어 들어가도 뭐 조 단위 이상씩 이게 매출 낼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셀트론이 2조 정도 매출 난다면, 야, 이 단일 품목에서 한 1조 정도 매출 나올 수 1, 2조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 가치를 가지는 지금 상황인 거죠. 셀트론은 경쟁사들 중 최초로 고농도 제품을 개발해서 FDA 연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셀트론의 유플라이마는 저농도 제품 대비 주사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구연산염을 제거한 이제 차별화된 이제 제형이죠. 그래서 셀트론과 알보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저농도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농도 제형 쪽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상당한 입지를 초기에 구축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 약품에서만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셀트론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 이걸 보시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의 주가 위치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놓여 있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시점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합병에 대한 내용까지 확실히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셀트론에 그동안 받았던 다소간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은 상당히 제거되면서 또 이제 이 성장성에 기반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부분들 알보텍보다는 이제 셀트론이 훨씬 더 앞서죠. 브랜드 어떤 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진다면 내년도 상당히 기대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FMC 아마 다들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으로 간략하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시장에선 뭐 어차피 우호적으로 반응했으니까요. 이번 7월달 FMC 시사점은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곡물도 그렇고 유가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진적인 긴축 내지는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겠느냐는 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여하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상의 기조는 조금씩 거기에 맞춰서 뭐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원자재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금리의 어떤 그 인상 속도라든지 그 폭이 우리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쪽으로 시장이 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이 다소 좀 도비시한 발언을 하면서 금융시장 상승폭이 상당히 확대됐고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또 이제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또 훈풍을 주는 흐름이 좀 된 것 같아요. 향후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적절할 수 있다. 페드의 매파적 스탠스가 정점을 지났다는 시장의 기대를 높여서 투자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에 50bp, 11월, 12월에 베이비 스텝인 25bpc 인상을 통해서 올해 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하는 이 삼성증권의 이제 기존 전망을 한 부분이 뭐 정도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을 표한 겁니다. 이 삼성증권에서는. 그래서 많이 그 도비시해졌다. 이게 이제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매파적인 발언과 도비시한 발언이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지난 6월과 비교해서는 다소 도비시해졌다. 예, 좀 뭔가 좀 강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이제 미국 경제가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GDP보다는 고용시장의 지표가 총 수요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경제 지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페더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의도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해서 시장은 다소간의 좀 안도감을 보인 그런 반응들을 보였고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 환경을 좀 조성시켰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주도력을 보이는 업종이 완전히 득세하고 수급이 쏠렸고 그게 바로 2차전지 섹터였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섹터였다.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중요한 뭐 고비라고 할 수 있었던 또 이제 변곡점이라 할 수 있었던 FMC 이제 금리가 얼마로 이렇게 나오는지 중요도보다는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조로 이제 가는지가 중요했는데 시장에서 좀 원하던 또 시장이 또 분위기 반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주 후반에도 이제 있긴 하지만 뭐 최악의 쇼크 수준만 아니라면 사실 시장은 크게 뭐 하락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방어적인 어떤 위치나 이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어떤 기로에서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또 종목에 집중해서 또 이제 주도 업종이 부상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걱정 많으셨지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